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 강세를 보였고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내리기는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일 강세를 보이는 양극재 업체는 LNF가 맞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그쵸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LNF보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그쵸 조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건 LNF를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이동하는 걸 계획하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돼요. 자, 2차 전지 업체 세 군데를 딱 꼽아봐라 그러면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 세 개입니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 봐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이 한 17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50%를 빼면 그 포스코 퓨처엠이 되고, 여기서 한 20% 30% 정도 올리면 그쵸 여기가 됩니다. 그쵸. 근데 LNF가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23년도에. 그런 이유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와의 관계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조금 덜 된 부분.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적이나 호재거리나 그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아예 그냥 그 낮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박살난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하락에 대한 선반영에서 상패까지 각오를 해야 되죠. 그렇죠? 왜? 산업이 박살나는 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이라는 건 베이스로 깔고 있대 하락까지도 선반영을 한다. 자,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4% 반등이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반등 시점을 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보세요. 22년 말부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적자를 언제부터 받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2년 4분기부터죠. 자, 적자를 찍기 시작하니까 주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반대로 최대 실적이 언제 나왔느냐? 21년도입니다. 12조 4천억. 고가는 언제 나왔을까요? 21년 초입니다. 근데 21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온 건 어닝 서프라이즈, 그쵸? 22년 초에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하락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50% 정도의 하락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나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LNF, 그쵸? LNF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낮게 평가받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이번 실적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오케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그 모멘텀들, 그리고 양극재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선반영을 하는 기준치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안 좋았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슬라와의 관계에 수직 계열화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22년도에 에코프로 BM보다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성장성에서 밀렸고, 여기서 발생한 게 테슬라와의 관계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시작 지점 자체가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22년 초에 받았었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변동이 없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양극재 기업은 지금 내연기관 엔진 쪽에 들어가는 보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쉬가 BMW보다 시가총액이 크고요. 벤츠보다도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DI 엔진, 그렇죠? 직분사 엔진에 들어가는 인젝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길게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LNF를 볼 때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보자. 하지만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에코프로 BM이 이쪽 양극재 시장을 한국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주량,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월등히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체를 먼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그쵸? 먼저 선조정을 받은 LNF가 그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악재도 실적이 발표됨으로써 모두 다 소멸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할 게 없습니다. 그쵸? 근데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이동하자. 여기까지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기본적으로 선반영하는 그 내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매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갈게요.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월 달에 제가 원래 1000분에서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분 정도 자리가 남았고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자, 제가 LNF를 보유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함께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월 18일 오늘입니다. 여기 이스트소프트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 HLB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HLB 자, 내용 보시면 오늘 7%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쵸?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6%대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뭡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기준치는 뭐라 그랬나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다. 그쵸? 우리는 정보를 먼저 습득해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정보가 안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신고가 매매의 기준을 따라갔을 때 그쵸? 오늘 그쵸? 이 HLB 같은 그쵸? 시장가 매수 그쵸? 시가 그쵸? 8시 54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시가 체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 그런 결과가 오늘 그쵸 거의 한 7%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여기 1월 18일 시장가 매수 그쵸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내용 한번 보시면 이스트소프트예요.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7% 강세 마감이 됐죠. 이 종목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그쵸 하루에 몇 프로 수익입니까? 시가 마이너스 3%, 그쵸? 고가 17%, 그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이 나오고 올려서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대한해운, 그쵸? 대한해운 보더라도 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1월 17일, 그쵸? 1월 17일 대한해운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장시작 전이죠. 시가에 그냥 넣으라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17% 강세 마감이 됐다. 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 그쵸?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의 특징점 두 가지라 그랬죠.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진행을 한다. 그쵸?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그렇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려면 신고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워두세요.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 그쵸? 이런 종목을 토대로 내가 계속해서 종목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격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를 토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요 함께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었던 건 그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강보합권에서 끝났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쵸? LNF는 거의 조정받은 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LNF가 훨씬 더 약한 가격대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약한 종목들은 그쵸? 일부 시장이 반등 구간이나 충분히 빠지고 악재가 소멸되었을 때
약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기본적으로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최소한 2030년까지는, 빠르면 202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증설을 하는 구조를 보더라도 2027년으로 거의 맞춰져 있고, 그 이후에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높이는 일종의 뭐 이런 구조가 갖춰져는 있죠. 근데 27년 정도까지가 거의 주가는 피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겁니다. 물론 23년도에는 나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대장주에 가야 된다는 기준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LNF의 가격대를 잡아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가격을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잡아야 되고, 그걸 기준해서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매도하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매도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죠? 반드시 신고가를 베이스로 한 단기 보유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을 무조건 이해를 하세요. 영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점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려서 그렇고, 이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쵸? 12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얼마에,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이해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